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 오늘은 유시화 시인의 5월의 붓꽃이라는 시를 소개해드리며 시작해볼까 합니다. 봄눈이 내리던 날 5월 붓꽃을 심었지요. 몇 번의 계절보다 약간 긴 삶에서 이 꽃만큼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를 일러준 것도 드물었지요. 신비에 가까운 보라색 얼굴, 겨우 겨울을 넘긴 가난과 화려, 일시적인 순간에 기뻐하는 순간이 지나면 마지막 꽃잎을 떨구면서 5월 붓꽃은 속삭이듯 했지요. 나는 당신이에요. 나는 죽지 않아요. 또 여러 번의 봄이 지나고 이곳에 혼자 남는다면 그래도 혼자 남는 게 아니라는 걸 5월 붓꽃이 말해주겠지요. 꽃들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것일까요? 소리 없이 외치는 봄꽃들이 너무 아름다운 요즘입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시에 나오는 붓꽃도 이번 영상에 나오니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식물 여행하러 고고고! 오늘의 첫 번째 친구는 마가렛입니다. 마가렛은 기본적으로 초롱꽃목 국화과의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가지가 많으며 점점 목질화되는 것이 특징이죠. 잎은 긴 모양으로 길게 갈라지면서 쑥간 잎과 닮은 듯한 느낌을 줍니다. 꽃이 피어있는 기간이 긴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죠. 목질화되기 때문에 나무처럼 키워낼 수도 있고 많은 꽃을 한 번에 피워낸다는 점에서 인기가 참 많은 친구입니다.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분명 키우고 계실 것 같네요. 마가렛처럼 꽃을 보는 식물들의 공통점을 설명해 드리자면 밝은 공간을 좋아하고 물을 주면서 통풍도 잘 시켜주면 또 엄청 이 친구들이 좋아합니다. 어떤 식물이든지 꽃이 피어나는 시기와 꽃몽오리가 이렇게 바글바글 올라와 있는 시기에는 물을 평소보다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겉흙 마르면 놓치지 말고 물을 주세요. 마가렛은 기본적으로 월동이 영하 -5도까지 가능합니다. 겨울에도 베란다에서 키우기 무난한 친구들이 되겠죠. 다음 친구는 노스풀이 라고도 불리는 크리산세멈입니다. 꽃말은 진실한 사랑, 희망이라는 뜻을 가졌네요. 크리산세멈은 노랗다는 의미입니다. 병아리처럼 귀여운 노란 색상입니다. 다음 친구는 천인곡입니다. 천인곡은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를 지닌 꽃입니다. 아즈텍 시기에는 노란 꽃으로 피어났지만 16세기가 들어오면서 아즈텍이라는 문명이 에스파냐의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슬퍼하며 붉은색을 띠게 되었다고 하네요. 천인초의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를 니로하고 만나보고 있는 이 친구는 하늘소국입니다. 하늘하늘한 모습이 참 귀엽고 예쁘죠. 연보라와 노란 색상 조합이 참 예쁩니다. 다음 친구는 다년생 초화류의 춘절곡입니다. 습한 환경보다는 햇빛이 잘 드는 배수가 잘 되는 토양 좋아하는 친구죠. 햇빛 잘 드는 반양지에서 키워주시면 영하 18도까지 견뎌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릴 친구는 사계 소국입니다. 농원에는 보라색과 분홍색 두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다른 소국들에 비해서 꽃잎이 조금 더 크고 또렷한 것이 특징입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연속적으로 개화를 하게 됩니다. 생육 온도는 15도에서 25도에서 잘 자라나죠. 두 가지 색상이 참 조화롭고 예쁜 느낌을 주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다음 친구는 사계 쑥부쟁이입니다. 쑥부쟁이 역시 국화과의 친구죠. 쑥부쟁이의 특징은 잎 가장자리 쪽이 톱니처럼 생기면서 위로 갈수록 잎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사계소국이나 하늘소국과 모양을 비교해보는 재미도 쏠쏠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 청매화 붓꽃이 되겠습니다. 붓꽃가에 여러 해살이 풀로써 뿌리에서 부채처럼 퍼져나오는 잎이 매력 포인트라고 하네요. 다른 붓꽃보다 잎이 짧고 넓으며 훨씬 두툼한 편에 속합니다. 다음 친구는 무늬가 예쁜 무늬 장구채입니다. 전국의 산이나 들에 서식을 하며 지리적으로는 시베리아, 중국, 일본, 만주 등에서 분포를 한다고 하네요. 무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잎자루가 짧은 편에 속합니다.
다음 보여드릴 친구는 초연초입니다. 초연초는 호주의 사막 근처에서 자생을 하던 꽃인데요. 이 꽃들이 정말 예쁜 친구로서 호주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1년에도 여러 번 꽃을 보여주는 기특한 친구입니다. 겨울에도 실내에서 키우시면 이렇게 예쁜 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친구들은요, 원산지가 사막이기 때문에 건조한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물을 줄 땐 줘야겠죠. 이 친구의 꽃말은 첫사랑입니다. 이 좋은 꽃말 때문에 부부에게 혹은 커플들에게 많은 축복을 담아서 선물을 하곤 한다고 합니다. 색상이 여러 가지여서 모으는 재미가 또 쏠쏠한 것 같습니다. 꽃의 모습이 토끼를 닮은 토끼살이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다음 친구들은 후룩스입니다. 후룩스의 이름은 그리스어 불꽃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꽃의 정열적인 색깔이 줄기 끝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이 모습이 마치 불꽃을 연상시켜서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후룩스의 원산지는 북아메리카입니다. 관상용으로 여러 해살이 풀에 속합니다. 월동도 잘 되고 키가 크게 자라면서 번식력이 강합니다. 해가 갈수록 군락을 형성해 가면서 풍성해지죠. 다음 친구는 미니 해바라기입니다. 해바라기 꽃을 좋아하는데 일반 해바라기가 너무 커서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한 추천 친구입니다. 키와 꽃, 그리고 잎, 씨앗 모두 쪼꼬미한 친구입니다. 하늘바라기와는 크기가 비슷하나 하늘바라기가 하늘을 보면서 자라지만 당연히 해바라기는 해를 보면서 자란다는 차이점이 있네요. 다음 친구는 만가지병을 고친다 하여 민간에서 약재로 사용되기도 했던 귀한 만병초입니다. 곁에 두고 키워보시면 특유의 건강함과 고상함, 우아한 매력을 사뿐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만병초는요, 반그늘에서 통풍 잘 되는 공간에서 키워주시면 좋습니다. 물은 겉흙 마르면 듬뿍 주시면 됩니다. 춥고 건조한 고산지대가 고향인 만병초는 영하 30도 추위에도 잘 자라나는 나무에 속하죠. 화분에 심어진 경우에는 뿌리가 상할 수 있으므로 만약을 대비해서 겨울에는 실내로 들이셔도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 친구들 녹화 만병초입니다. 병아리같이 노란 꽃의 색상이 참 예쁜 느낌을 주죠. 다음 친구는 뱀무입니다. 뱀무 중에서 플레이 오브 패션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죠. 뱀무의 특징은 바로 내한성입니다. 추위에 매우 잘 견뎌서 전국 어디에서나 노지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 친구는 뱀무 플레이 오브 패션으로 주황색의 색감이 매력적인 친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친구는 금껑의 다리입니다. 금껑의 다리는 줄기가 마치 껑의 다리를 연상시킨다 하여 이렇게 이름 붙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친구 깽깽이입니다. 한국과 중국 등지에 분포하고 매자나무과에 속하는 다년생 야생화입니다. 꽃이 정말 예쁘죠? 연잎을 닮은 긴 잎자루와 노란 뿌리 때문에 황년 또는 조선황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 친구는 용담입니다. 용담은 원래부터 우리나라 자생식물이죠. 산에서 잘 자라나는 야생화이기도 합니다. 이 친구들은 개화 기간도 길고 꽃의 색도 예뻐서 관상용으로도 점차 많은 분들이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용담은요, 서늘한 환경 좋아합니다. 겨울철엔 휴면기에 들어가서 잎이 시듭니다. 이때 죽은 것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휴면에 들어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대로 두면 이듬해 또 새싹에서 꽃이 피어나게 됩니다. 분홍용담, 애기용담이라고도 하는데 꽃이 요즘에 너무 예쁘더라고요. 다음으로 만나보실 친구 양의 꼬리입니다. 양의 꼬리 닮았나요? 꽃 이름이 참 재밌죠. 양의 꼬리를 닮았다 하여 이렇게 이름 붙었다고 합니다. 영어 이름 역시 램즈테일이라고 해서 우리말로도 양의 꼬리입니다. 꽃은 봄의 줄기 끝에 수상 꽃 차례로 달리며 깃털 모양의 분홍색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릴 친구는요, 겹안개입니다. 야생화로서 안개꽃처럼 생기지는 않았지만 점점 자라면서 줄기가 길어집니다. 다음 친구는 제비꽃가에 여러 해살이 풀인 홍학제비꽃입니다. 홍학제비꽃은 이렇게 꽃을 많이 피워주고 있네요. 어느 정도의 향기도 있어서 꽃빛도 고와서 인기가 참 많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친구는 견물망초입니다. 꽃잔디 대용으로 식재가 되는 친구이기도 하죠. 수꾼으로서 월동도 하며 유통되는 이름이 견물망초로 불리지만 또 물망초와는 다른 친구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보여드리고 싶었던 오늘 너무 예쁜 친구 천일홍입니다. 중남비가 원산인 친구로서 이렇게 꽃이 고추 서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꽃은 꽃잎이 없고 대신 긴 줄기 위에 이렇게 포로 달리게 됩니다. 가는 줄기의 끝에 공 모양이 꽃이 한 개씩 피어났는데 색상도 정말 쨍하고 예쁜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 친구는 수꾼 버베나입니다. 농원에는 분홍색과 보라색 친구가 있네요. 쌍떡잎 식물로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원산지입니다. 추위에 매우 강한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높이는 약 40cm 정도까지 자라난다고 하네요. 뿌리는 다육근으로 옆으로 퍼져나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글동글 공처럼 꽃이 통통거리는 것이 매력 만점이 되겠습니다. 이 친구들은요, 사실 한번 심어 두시면 스스로 번식을 잘합니다. 때문에 해마다 꽃을 볼 수 있는 효도식물이 되겠죠. 사계 코스모스는 정말 청순하면서 사랑스럽고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친구입니다. 다음 친구는 이름이 정말 귀여운 꼬꼬비입니다. 귀여운 이름의 꼬꼬비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데요. 와주세요, 기다림, 도와주세요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친구는 무늬조팝입니다. 잎에 이렇게 선반에 무늬가 있어서 무늬조팝나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조팝나무는 쌍떡잎, 장미목, 장미과의 낙엽 화력 간목입니다. 동글동글 예쁜 꽃의 모양과 잎의 무늬가 조화롭게 아름다운 식물입니다. 삽목으로 심어도 활착이 잘 되고 번식합니다. 그리고 보여드릴 친구는 회당아입니다. 해당아는 온화, 미인의 잠결이라는 귀여운 꽃말을 지닌 친구입니다. 추위와 공해에도 잘 견디면서 내건성도 강합니다. 다음 친구는 잉글리시 라벤더입니다. 아로마 오일 중 라벤더 오일이 정말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죠. 그만큼 잉글리시 라벤더의 향이 아름답고 좋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다음 친구는 리스본입니다. 리스본 참 귀여운 친구가 되겠죠. 분홍색의 꽃을 이렇게 피어내고 있습니다. 다음 친구는 고산과꽃입니다. 농원에는 분홍과 보라 색상이 있습니다. 노지 활동이 매우 잘 돼서 화단용으로도 많이 식재하는 그런 친구죠. 그리고 또 보여드릴 친구 모스입니다. 농원의 모스는 초록색과 연두색 두 가지 종류가 있고 하얀색의 향기 나는 꽃이 이렇게 다금다금 피어나게 되는 그런 친구입니다. 잔디 대용으로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다음 친구는 수국 매금이가 되겠습니다. 노지 활동 잘하고 당년지 개화 수국입니다. 당년지 개화라 함은 겨울 동안 가지가 죽어도 당년에 올라오는 새 가지에서도 꽃눈이 생기는 신품종 수국입니다. 때문에 많은 가드너분들이 참 좋아하는 친구더라고요. 다음 수국은 하나 마츠리 수국이 되겠습니다. 우리 수국들은요, 그늘자리 선호합니다. 우리 수국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물을 참 좋아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겠습니다. 수국의 특징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토양이 산성이면 블루 계열의 꽃이, 토양이 중성이면 붉은 계열로 꽃색이 발현되게 되겠습니다. 이 친구 이렇게 위에서 보여드리면요,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이 친구는요, 이제부터 꽃이 피어날 친구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수국은요, 엔젤 왈츠 수국이 되겠습니다. 엔젤 왈츠 수국은 유럽 수국으로서 개화 기간이 아주 긴 식물에 속하게 되겠죠. 꽃이 피어있는 동안에는 물을 말리지 않고 관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수국을 가꾸다 보면 내가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꽃색과 화형이 모두 아름다운 수국이 되겠죠. 엔젤 왈츠 수국은 농원의 대품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보실 수국은 댄스파티 수국입니다. 별 모양의 꽃잎이라 별수국이라고도 불리는 친구로서 반그늘에서 잘 자라며 충분한 유기질과 배수가 좋은 토양을 좋아합니다. 다음 런어웨이 수국은 덩쿨형의 하이브리드 수국으로서 하얀 색상이 참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그런 수국입니다. 제가 한번 들어서 수영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담하고 귀여운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역시 하얀색이 깨끗한 느낌을 주긴 해요. 다음 친구는 핑키링 수국입니다. 핑키링 수국의 경우에는 레이스 모양으로 꽃이 피어나는 게 특징이고 하얀색과 붉은 색상이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꽃이 조금씩 피어 있는데 매우 풍성한 느낌 줍니다. 농원에는 원종 장미앵초 노란색과 분홍색이 나란히 입고되어 있습니다. 색상이 둘 다 파스텔 톤의 연한 느낌을 줘가지고 화사한 느낌을 주는 그런 친구입니다. 다음 친구들은 발레리나 앵초 삼총사입니다. 먼저 보고 계신 친구 크림은요, 이렇게 꽃몽오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여드릴 핑크 아이스입니다. 이 친구는요, 제가 키우면서 신기했던 게 크림 색상으로 시작을 해서 분홍색, 핑크 색상으로 색상이 변화하더라고요. 그 모습 보는 느낌이 참 재미있습니다. 블루아이스 앵초도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푸른 색상과 보랏빛깔이 오묘하게 섞여 있는 느낌이죠. 수영은 다음과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친구는 뉴질랜드 앵초 보라입니다. 아직은 이렇게 조그만 애기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꽃이 피어나면 얼마나 예쁠까 싶어요. 다음 친구는 팝콘 베고니아입니다. 귀엽고 앙증맞은 모습 때문에 꾸준하게 사랑을 받는 친구인데요. 매일같이 팝콘을 튀기듯이 꽃을 부지런하게 피워내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요, 꽃을 많이 피워주죠. 물을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추위에 강한 편에 속합니다. 우리 팝콘 베고니아들이 햇빛을 받으니까 여러 색상을 반짝반짝 보여주고 있네요. 팝콘 베고니아는요, 가습에 약하기 때문에 물을 너무 많이 주지는 말아주세요. 다양한 색상의 팝콘 베고니아였습니다. 찔레의 다양한 색상과 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찔레를 사랑하실 것 같습니다. 웨딩 찔레는 화사한 핑크빛이 딸기 우유같이 꽃을 휘감고 있는 그런 친구가 되겠습니다. 수영은 다음과 같이 푸릇푸릇합니다. 다음 친구는 진분홍 색깔의 겹찔레입니다. 분홍빛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분명 사랑에 맞지 않을 친구가 되겠죠. 찔레는요, 기본적으로 가지치기를 요구하는 식물인데요. 끝이 타들어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잘라야겠다는 생각하는 그 길이보다 조금 더 길게 잘라주면 좋습니다. 우리 찔레는요, 해를 많이 보여주시고 겉흙이 마르면 물을 흠뻑 주시면 됩니다. 애기 찔레는 이렇게 애기 같은 꽃을 피워내는 그런 친구가 되겠죠. 그리고 보여드릴 찔레 연분홍 색깔의 겹찔레입니다. 분홍빛깔인데 연한 색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가 되겠습니다. 골드 찔레는 오렌지 찔레와 골드 찔레가 적절하게 섞여 있는 색상입니다. 노란색과 주황색이 예쁘죠. 그리고 보여드릴 보석 찔레입니다. 보석 찔레는 기본적으로 하얀 색상의 느낌을 가졌어요. 그리고 옆에 주황찔레도 있네요. 주황찔레도 색상 쨍하니 참 예쁘죠. 눈부신 느낌을 주는 그런 친구입니다. 주황찔레 꽃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진한 느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릴 찔레는요, 샤넬 찔레가 되겠습니다. 샤넬 찔레는 보라색과 하얀 색상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색상 참 곱죠. 꽃몽오리도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보여드릴 친구는요, 타이거 찔레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호랑이처럼 무늬가 특징인 친구입니다. 다음은 삼색찔레입니다. 삼색찔레는요, 꽃이 피고 떨어져 가는 과정에서 꽃의 색상이 3번 바뀐다 하여 이렇게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삼색찔레 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꽃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말 예쁘죠? 저도 이거 촬영하면서 찔레꽃이 이렇게 다양하고 참 예쁘구나를 매번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다음 친구는요, 에메랄드 보석을 닮은 에메랄드 찔레입니다. 노을빛의 꽃색이 참 귀엽고 예쁜 친구죠. 그리고 보여드릴 친구 인가목입니다. 인가목도 아직 꽃이 안 피었는데요. 이 꽃이 진짜 화려하고 예쁜 게 특징입니다. 인가목꽃 좋아하시는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오늘은 인가목을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쳐볼까 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싱그러운 꽃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